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다. 우주는 미세 조정되어 있다. 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다. 자기 홀극. 홀극의 꼬르 자기장을 만드는 가상의 물질 또는 입자이다. 쉽게 말해 항상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자석. 자석은 무조건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달리 N극 혹은 S극만을 가지고 있는 자석. 자기 홀극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자석이죠. 우리 세계의 자석. N극과 S극이 항상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뚝 잘라보자. 잘라도 N극과 S극으로 또 여기서 요게 또 좌측이 N극이고 우측이 S극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좌측이 N극이 되고 우측이 S극으로 바뀝니다. 이게 쌍극. 가운데를 잘라도 쌍극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또 잘라보자. 또 쌍극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또 잘라보자. 또 쌍극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쌍극이 나오느냐? 계속 잘라가지고 원자 한 개, 원자 자석이라고 부르는데 원자 한 개조차도 쌍극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홀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홀극의 개념입니다. 분명 얘를 쪼개면 얘가 연결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처럼 이거 홀극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연결. 이건 뚝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홀로 존재한다. 홀극. 자석이 N 홀극, S 홀극 이런 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갔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쌍극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폐회로, 닫힌 회로, 이건 열린 회로 열렸습니다. 자기장은 전기장과 같이 한 점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닫힌 고리, 항상 N과 S極뺑 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점에서 끝나는 자기장을 형성하는 존재가 바로 자기 홀극, 즉 한 점에서 끝난다. 그냥 뻗어간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자기 홀극을 실험적으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대통일 이론은 자기 홀극의 존재를 예측한다. 그러니까 자기 홀극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 암흑물질 암흑 얘기이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도 암흑물질을 실험적으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대통일 이론은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측한다. 뭐 이거 같은 얘기 아닌가요?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암흑물질이 지금 우리 세상에 관찰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랑 자기 홀극이 관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같은 거냐? 아니면은 이 이유는 A라는 이유 때문에 발견이 안 된다. 이것은 B라는 이유 때문에 발견이 안 된다. 따로따로냐? 근데 문제가 대통일 이론 아닙니까? 통일, 한 가지. 원인은 한 가지다. 같다는 겁니다, 이게. 암흑물질이 발견이 안 되는 이유나 자기 홀극이 발견이 안 되는 이유나 같은 거다. 똑같은 원인이다. 만약 자기 홀극이 존재하면 전하의 양자화를 설명할 수 있다. 반드시 자기 홀극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한극만을 지니는 입자 혹은 물질은 존재할 수 없는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물리학의 논의. 가장 기초적이랍니다. 가장 기본적이랍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물리학의 논의 아닙니까?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전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전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홀극입니다. 왜 자기력선은 닫혀있는 쌍극이 될까? 전기는 양극, 음극은 존재하지만 왜 항상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을까? 네, 이거 보면 전기 홀극은 존재하지만 왜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냐?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라는 겁니다. 전기 홀극이 존재한다고? 자기 홀극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니까. 초기 우주에서는 자기 홀극이 상당히 많이 생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자기 홀극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
쉽게 관측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자기 홀극이 관찰이 안 되고 있다. 자기 홀극을 발견하려는 여러 실험들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자기 홀극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우주가 뻥 터질 때 급격하게 아주 그 빛의 속도보다 엄청나게 빨리 우주가 팽창을 했다. 그래서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논리로 인플레이션 이론이 이제 뭐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이제 쉽게 풀어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동일한 논리로 그럼 암흑 물질도 존재 안 해야죠. 암흑 에너지도 우리 우주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과연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해 가지고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도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날아가야죠. 뻥. 뭐 빛의 속도에 엄청난 빛의 속도보다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얘기다 이거. 앞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그 자기 홀극 N 자기 홀극이 양전기이고 S 자기 홀극이 음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다.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다. 전기력은 자기 홀극력이다. 만물은 근원 질량 입자와 근원 질량 입자가 있습니다. 6차원 근원 중성 공간이 있다는 거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중성입니다. 중성. 그러니까 그 공간이 뭐냐? 그게 자기 쌍극이라는 것입니다. 쌍극, 중성, 쌍극. 6차원 회전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6차원이라는 겁니다. 6차원,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즉 질량이 뭐지? 그 질량은 뭐 당연히 입자, 우리가 원자 대표적으로 원자를 일으키는 것이고 중성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이해하기 약간 어려우니까 3차원 우주를 한번 대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차원 우리 우주는 XYZ 공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XYZ 공간이라는 말은 XY 중성 공간이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YZ 공간은 중성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기 쌍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기 쌍극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A, B, C 선대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원 공간은 선대 양자홀들이 자기 홀극, 즉 극성 입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중성이에요, 중성 공간인데 아직 이거는 XYZ는 양자화가 안 됐습니다. 직선으로 쫙 뻗어 있다는 거죠. A, B, C는 선대 양자홀들이 양자화 시켜버렸습니다. 가지고 홀극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전기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중성을 자기력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게 차원이 다른 거다. 자기력은 우리 차원이고 중성 우리 차원이고 전기력은 선대 홀극 차원이다.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6차원 근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 회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쌍극이라는 겁니다. 직선, 일단 직선. 이 쌍극입니다. 중성입니다. 중성. 다 중성입니다. 이것이 증조할미 양자홀이 이 직선을 양자화를 시켜버렸어요. 꼬불꼬불. 이러한 와중에 중성이 N과 S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C 차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X, Y, G, A, B 5차원이 됐다는 거죠. 리니어 직선 5차원의 퀀텀 1차원. C 차원이 우리 퀀텀 양자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고 그것이 알갱이로 이렇게 N 알갱이하고 S 알갱이로 뚜두둑 떨어집니다. 이 논리로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가 지금 3차원입니다. 직선 X, Y, G는 직선의 세상입니다. 중성이라는 거죠. 중성. 이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뺑 돌고 있는 거. 이것이 자기 쌍극입니다. 그러니까는 N과 S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막 돌고 있습니다. 자기 쌍극으로. C차원, B차원, A차원. 이것들이
양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n과 s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알갱이, 베타 알갱이, 감마 알갱이 중력을 일으킵니다. 중력과 양력을 일으킵니다. 전기력을 일으킵니다. 이건 핵력을 일으킵니다. 동일한 논리로 3차원 우주, 그럼 2차원 우주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2차원 우주란 뭐냐? G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X, Y, 이거 2차원 아니겠습니까? G라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 공간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양자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Y는 당연히 중성이죠. 중성으로 존재하고, 이게 지금 XY 2차원 자기 쌍극이라는 거죠. 4차원 전기 홀극. 여기 G라는 여기서 분명 중성이었습니다. 중성이 G라는 양자화가 돼가지고 이제 자식 양자홀이 G라는 차원을 N하고 S로 쪼갠다는 거죠. 극성 입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2차원의 세상, 높이, 가로, 세로 이것만 알 수 있습니다. 높이가 어디 갔냐? 2차원의 세상의 생명체는 높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 높이가 도대체 뭐냐? 엄청나게 궁금해하지 않을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로, 세로 명확한 얘기고 세 번째 공간이 분명 있다. 2차원 우주의 생명체는 세 번째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 엄청나게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민을 하느냐? 양자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공간은 양자화된 공간 속에 존재한다. 즉 다시 2차원 우주 이거라는 거죠. 직선, 쌍극. 세 번째가 분명히 있다. 세 번째가 도대체 뭐냐?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양자화가 돼버렸으니까 다 N과 S 알갱이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 쪼개지는 과정. 그러면 어떻게 N과 S로 분리가 된다라는 뜻인가는 제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이제 N, S 이렇게 쌍극입니다. 이렇게 이걸 회전을 시킵니다. 6차원 회전을 하고 있다. 회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선이 이렇게 쌍극이 있는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쌍극 아닙니까 지금? 쌍극입니다. 이 쌍극을 한번 분리를 시켜보죠. 그러면 이것과 N극과 S극으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그럼 누가 쪼개느냐? 당연히 어미 양자홀이죠. 양자화. 요게 양자화가 아니라는 거죠. 요게 양자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는 아직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얘가 다시 이렇게 안 쪼개졌다. 안 쪼개졌다고 한다면 얘가 다시 풀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다시 말리겠죠. 다시 풀어지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얘가 쪼개져 버렸다. 이렇게. 그거 바로 양자화라는 겁니다. 즉 여기는 아직도 자기 쌍극, 여기는 자기 홀극. 그것이 바로 전기 홀극이 되겠습니다. 어미 양자홀이 얘를 쪼갠다는 거죠. 그 논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봤었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중성자 베타 붕괴 과정.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다.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해봤었고, 여기 초전도체 현상에서 초전도체는 차원을 양자화시킨다. 여기 알갱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알갱이가 또르르 굴러가는데 이 알갱이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오메가 알갱이. 즉 지축. 가로, 세로, 높이에서 높이가 양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똘똘똘똘 말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중성이라는 거죠. 이게. 이 알갱이는 중성이다. 그럼 우리 세계의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는 이게 전자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있으면 반전자 어디 갔냐? 이게 반전자라는 겁니다. 이게 뚝 끊어진 겁니다. 이게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앞에서 초전도체는 분리가 안 됐죠. 이겁니다. 초전도체는. 왜? 초전도체는 양자홀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홀만이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전자가 이렇게 생겼죠. N극, S극. 이 두 개를 합하면 쌍극.
우리 세계는 지금 이게 우리 세계이고 우리 세계는 이쪽 방향, 빨간색 방향으로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이 빨간색 방향, 중성이 자기 쌍극이 자기 전기 홀극으로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 방향,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기 홀극이 합쳐져 가지고 계속 자기 쌍극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빨간색 방향과 파란색 방향. 이쪽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고요. 이쪽이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홀극은 어디 있느냐? XYZ 공간에는 자기 쌍극이 존재하고 ABC 공간에는 자기 홀극이 존재한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인데 이 전기라고 부르는 거는 ABC 공간 그 차원이고 자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우리 공간 XYZ 우리 공간을 부르는 것이다. 결국 같다라는 거죠. 전기나 자기나 같은 얘기다. 6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제 우주는 미세 조정되었는가? 미세 조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는 미세 조정되었는가? 답변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분명 미세 조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정밀하게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누가 미세 조정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이게 누가 미세 조정하였는가를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왜? 현 과학에서는 확률이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이죠. 인플레이션 우주론, 빅뱅 우주론. 어마어마한 다중우주가 있는데 다중우주론. 어마어마한 개수 다중우주가 있는데 우연히 확률적으로 우리가 아주 안정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연일까 확률일까? 그런데 이제 신학에서는 창조주가 미세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창조주를 보여줘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 왜 또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창조주. 어쨌든 간에 답변은 얘가 더 그럴싸하다는 거죠. 왜? 질문 자체가 누가 미세조정하였는가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얘가 그럴싸하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누가 미세조정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렇다. 그럼 확률이 무슨 뜻이냐? 10의 뭐 100승계, 10의 500승계의 다중우주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우주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확률 10의 500승 분의 1의 확률로 우연히 살고 있다.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저는 이제 지배체라는 거죠. 절대 지배체가 있고 그 절대 지배체가 어미 양자홀. 지금 이 시각에도 미세 조정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세 조정 중이다.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지금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절대 지배체가 우리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당연히 미세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지배를 해버리니까 모든 것은 미세 조정된다. 즉 여기서 쭉 옵니다. 뭐 각종 입자들이 4차원의 세계에서 각종 입자들이 이렇게 오죠. 와가지고 미세 조정된 거는 이렇게 여기 탁 부딪혀서 여기 뚫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간을 딱 침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소, 뭐 각종 물질들이 우리 세계에 짠짠 하고 발생이 되는 겁니다. 미세 조정이 안 된 거는 얘를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되니까 이쪽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북으로. 북제트가 나타납니다. 또 남쪽으로 또 밀리지 않겠습니까? 남제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또 북제트는 뭐고 남제트는 뭐냐? 당연히 이렇게 그 블랙홀이 제트를 뿜어내죠. 이게 북제트고 이게 남제트고. 그러면은 우리 세상에는 어떻게 관찰이 되느냐? 분명 여기 Z는 우리 공간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하고 Z하고는 관찰이 안 되죠. 근데 핵심이 눌러졌다는 겁니다. 공간이 Z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눌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존재 안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간이 눌려졌는데 이렇게 좋게 공간이 펼쳐져 있어야 입자들이 이렇게 좋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이쪽에 모두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슈퍼보이드, 거시공동.
6장에서 슈퍼보이드 거시공동을 설명했었습니다. 이렇게 뻥 뚫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10억짜리랍니다. 이거 18억짜리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뻥 뚫렸죠. 그것도 왜 하필 동그라미로 뚫렸냐? 이건 동그라미가 아니고 뭐 이것은 빛이 이제 우리에게 도달하는 속도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거를 요 속에 암흑 물질이 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 요 속에 암흑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그런다? 이해하기 힘들죠. Z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우주 필라멘트 구조 거시공동. 왜 여기 뻥 뚫렸냐는 겁니다. 여기 지금 육각형 테두리에 은하들이 위치하고 이 가운데 여기 왜 암흑이냐, 존재하지 않느냐, 또 역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모든 것이 미세 조정되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 미세 조정을 다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또 할 말은 없죠. 왜 우연히 그렇게 안 됐으면 우리가 존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우주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해하기 힘든, 뭐 창조주가 그렇다. 역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절대지배체가 존재한다. 그럼 그 절대지배체가 샘플을 보여달라. 샘플이 바로 퀘이사라는 거죠. 퀘이사. 초대질량 블랙홀과 퀘이사가 은하를 만듭니다. 우리 은하, 밀키웨이, 우리 은하 중심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초거대 블랙홀, 여기 은하가 있고요. 은하가 이제 펼쳐지고, 이게 성장을 해서 은하가 펼쳐지고, 요 속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그 초거대 블랙홀이 탄생하는 과정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게 바로 좀 더 미세 조정입니다. 이것이 미세 조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초고대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있고, 그 초고대 블랙홀은 자식 양자홀이고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2차원 우주가 그 은하 중심의 그 초고대 블랙홀 속에 2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생명체들은 도대체 높이 어디 갔냐라고 의문을 품을 거라는 거죠. 동일한 논리로 4차원 세계의 은하가 있고 그 은하 중심에 4차원 초고대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이 똑같은 논리로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도대체 네 번째가 있는 것 같다. 네 번째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동일한 논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어디로 갔느냐. 네 번째 공간 어디로 갔느냐. 똑같은 의문을 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미세 조정이라는 거죠. 그 미세 조정, 지배체다. 절대 지배체가 미세 조정을 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성미자 진동 현상. 9.7장에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앞에서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뭐 뻥 터졌다, 핵폭발을 했다, 핵융합을 했다. 얘네들이 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탁 달라붙어야죠. 그 달라붙는 과정이 이상하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달라붙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미세 조정 과정이다. 즉 우리 현 물리는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완료된 그 미세 조정 과정이 끝난 입자만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미세 조정의 과정에 있는 입자는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럼 입자들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입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 기본 입자들이 알맞게 조합이 끝나면 우리 세계에 짠 하고 이제 아름다운 물질이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입자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입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이론이 어떻게 나왔냐? 1913년 화학자 로렌스 조셉 앤더슨이 환경의 적합성을 설명하면서 우주의 미세 조정의 개념을 연구한 최초 작품을 쓴 것으로부터, 소설 작품이랍니다. 소설 작품에서 이제 미세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세 조정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매우 좁은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하며, 여러 기본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지금과 각각 달랐다면 우주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천체 구조를 발달시키거나 다양한 원자가 존재하거나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거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미세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죠. 여러 기본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지금의 값과 달랐다면 여기에 좀 이상이 있다는 거죠. 기본 상수가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절대 지배체가 기본 상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지금 값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지배체가 과거에는 조그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럼 여기에서 기본 상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게 크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 상수가 있습니다. 기본 상수가 달라도 우주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기본 상수가 미세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지배체가 미세 조정을 해서 기본 상수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즉, 이거 맞다. 일단 맞다. 이거 맞는데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존재한다. 우주 기본 상수들, 즉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엔트로피, 수준 등을 비롯한 20가지 이상의 상수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값을 유지. 절대 지배체가 절대적으로 그 놀라운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우주론, 앞에서 여기서 현 과학은 대부분의 다중우주는 아주 기괴한데 우리 우주가 해필 아주 안정적인,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모든 다중우주 속에는 절대 지배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중우주, 엄청난 개수 다중우주가 존재를 하는데 그건 앞에서 다중우주 및 평행우주는 존재하는가. 엄청난 개수 다중우주가 존재하는데 전부 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물리학 전부 다 똑같다. 왜? 절대 지배체가 존재하니까. 중력이 지금보다 1인치만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우주엔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아무 상관없다. 중력 상수 변화에 따라 생명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혀 관련 없다. 절대 지배체가 절대 지배하고 있다. 우주는 우연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그 구성 요소와 상호 관련성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나 간단하다. 절대 지배체가 절대 지배하고 있다. 너무나 간단하다. 그 조건이 단 1mm만 달라졌어도 생물체의 존재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체다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30여 개의 물리상수들이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 있어야만 하며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더라도 물질이나 생명체는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 현 물리학에서 그렇다는 거죠. 현 물리학이고 확률적으로 우연히 딱 그 수에 맞아야만 합니다. 그 숫자 딱 그거에 안 맞으면 파탄난다는 거죠. 아무 상관없다. 절대 지배체가 절대 지배하고 있다. 물리학자에 따르면 이 미세조정 확률은 10의 1200승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죠. 으로 우연히 절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 이게 우연히 이거를 10의 1200승분의 1을 우리가 우연히 그 우주에 살고 있을 확률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는 거죠. 강한 핵력이 단 2%만 약해진다면, 강한 핵력이 1% 정도 강해진다면, 약한 핵력이 약간이라도 커진다면, 아무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우주는 중력이 아니라 전자기력이 지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도 은하도 별도 그리고 행성도 탄생할 수 없습니다. 중력은 알파 차원입니다. A 차원, 여기서 설명했듯이 A 차원, B 차원, C 차원이 있는데 중력은 A 차원입니다. 어미 양자홀이 절대 지배합니다. 전자기력은 B 차원입니다. 할미 양자홀이 절대 지배합니다. 그럼 C 차원은 당연히 강력, 강한 상호작용, 증주할미 양자홀이 절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 만약이라는 것이 성립 안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거다. 보통 공간의 밀도,
양자장론 이론치가 이거였지만 실제 측정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 있지 않습니까? 요 차이가 10의 120승이라는 거죠, 이게. 정확히 하면 10의 123승. 그래서 이것 때문에 10의 120승의 오차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현 과학이. 보통 이것을 빗대어 우주의 미세 조정 밀도를 10의 120승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빗대어서 우주는 10의 120승분의 1의 오차. 그러니까 이건 상상 불가능한 오차죠. 로 미세 조정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가 이제 핵심 여기 그 반박 현 과학을 반대하는 그 곳에서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네, 확률이다, 우연이다. 그거밖에 이제 설명을 못하는. 역시 절대 지배체다. 절대 지배체가 절대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하자면 여기 현 과학에서 비판을 하면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로 인해 미세 조정의 주체와 객체를 거꾸로 착각한 것. 생명 탄생을 위해 우주가 미세 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미리부터 존재하고 있던 우주에 의해 미세 조정되어서 생명이 탄생한 것이다. 라고 여기 주장하시는 분들을 또 반박을 합니다. 과학에서.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주장의 핵심이 생명 탄생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는 보면 생명이 탄생한 거라고. 우주에 의해 미세 조정되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장의 핵심은. 이거 누가 미세 조정했느냐? 생명이 아니라 생명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미세 조정을 지금 했느냐,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은 창조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생명 탄생에 대해서 앞뒤가 선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어찌 보면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의 이유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현 과학에서 미세 조정의 주체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세 조정의 주체, 누가 미세 조정했느냐? 우연이다, 확률이다. 그러니까 그 우연이다, 확률이다를 10의 100, 그렇다면 그게 10의 120승분의 1의 우연이라는 거냐? 이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10의 100, 1230승분의 1로 계산된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 공전이 왜 미세 조정되어 있는가? 지구가 공전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미세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 공전이 왜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그리스 시대 답변을 모를 때 그리스 시대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르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 지구의 공전이 참 신기하게도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기를 이거 우연히 미세 조정되어 있다. 확률적으로 미세 조정되어 있다. 즉 행성이 있는데 행성 공정이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데 10의 120승분의 1 확률로 아주 그 미세 조정되어 있는 행성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하길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우주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전 우주가 공전하고 있다. 우리 지구는 멈춰 있다. 그것도 또 말이 되긴 되죠. 근데 정답은 이거지 않습니까? 지구를 지배하는 절대 지배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태양이죠. 절대 지배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구 공전이 아주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걸로 하면은 말도 안 된다.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죠. 우주에 대해서는 우연이다, 확률이다. 좀 설명의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절대 지배체다.
우주는 절대 지배체가 미세 조정을 하였고 그 절대 지배체가 지금 이 시각에도 미세 조정 중에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